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따끈따끈하죠. 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성남 목정지구 목정역 에피트라는 아파트의 확정 분양가, 청약 자격, 자금 계획, 청약 시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목정역 에피트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분양가가 확정되어서 그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목정역 에피트입니다. 세대수 315세대, 모든 타입이 전용 84입니다. 층고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20층이 최대고요. 아마 성남공항 고도 제한 때문에 이렇게 층수가 제한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입주 시기는 2028년 4월입니다. 그리고 분상제 적용되었고요. 의문이었던 실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 적용이 됐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건 그만큼 분양가가 싸게 나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실제로 예상보다 분양가가 싸게 나왔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청약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자격이 되려면 이 3개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주택자는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1주택까지는 추첨제로 당첨이 가능하다. 청약은 가능한데 성남시에 살면 청약은 가능하지만 당첨이 되기 위해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자격이 좀 다릅니다. 노부모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신혼부부 다자녀는 세대주나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잘 청약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 말고도 시나리오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만 가져온 거예요. 자, 일단 부부 중에 세대주인 사람이 있고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있겠죠. 물론 부부가 세대 분리를 해서 따로 살고 있다면 둘 다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거죠. 세대주인 경우는 일반 공급을 쓸 수 있으니까 세대주들은 일반 공급까지 써야 되겠죠.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급 가능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세대원도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습니다. 세대원도 쓰는 거죠.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도 세대원도 쓸 수 있으니까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는 전제 하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 세대주인 경우는 세대주만 자격인 생애 최초나 일반 공급이나 노부모 특별공급 그런 쪽으로 세팅을 하셔서 두 번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정역 에피트 추첨제 물량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규제 지역이 되면서 추첨제 비율이 30%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계산해 보면 84A가 18, 84B가 7, 84C도 7세대 정도로 나오네요. 다 합치면 한 30세대 정도로 전체 물량의 한 10% 정도만 추첨제로 공급이 됩니다. 아까 1주택자도 1순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능은 합니다. 1주택자가 당첨이 가능한 물량은 한 6세대 정도밖에 안 되네요. 확률이 더 내려가죠. 하지만 이거는 앞선 낙첨자들까지 포함해서 추첨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당첨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겁니다. 목정역 에피트 입지만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요. 캐치프라이즈가 이거죠. 강남과 위례 사이. 이름 되게 잘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수서, 여기 강남이잖아요. 여기 탄천 건너면 행정구역상 강남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인 강남과는 거리가 있지만 어쨌거나 행정구역은 강남입니다. 강남, 위례. 실제로 위례와 강남 사이에 있죠. 그만큼 입지가 좋다는 걸 어필하기 위한 네이밍인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송파, 잠실 이쪽도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자세히 봐도 좋아요.
네, 곡정 1지구, 점선 표시되어 있는 곡정 1지구 지역에서 곡정역과 가장 가까운 도보로 곡정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아파트고요. 그리고 곡정역에는 현재 8호선 수인분당선, 그리고 추가로 위례선 트램, 위례 과천선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의 요지가 될 지역이란 거죠.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과 위례 사이다 보니까 여기 위례 생활권, 기존 복정동 생활권, 새로 생길 복정지구, 남이래역 주변 생활권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정 역세권 개발 사업, 이런 거 오픈 카톡방이나 인스타에서 많이 보셨죠? 네, 위례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 위례 스마트시티, 현대, 그리고 포스코, 여기 환승센터,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아마 다음 주에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 이제 눈앞에 있는 호재라는 거죠. 자, 장점을 살펴봤으니 단점도 봐야 되겠죠. 자, 초등학교 학교가 어딘지 궁금했는데 공고로 보면 남이래역 근처에 있는 복정지구에 있는 위례 해솔초등학교 학교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복정초가 조금 더 거리상으로는 가깝긴 한데 같은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한 1km 이상 떨어진 여기 위례 해솔초로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가 멀어도 좀 너무 멀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복정지구가 전체적으로 학교가 좀 좋지 않은데 특히 중학교가 문제입니다. 지구 내 중학교가 없죠. 여기 초, 여기 유초 같이 있고요. 여기가 복정고등학교. 중학교만 없어요. 중학교만. 그렇다고 위례 신도시와 학구가 다르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에 있는 중학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남 지역까지 중학교를 가야 된다. 굉장히 멀다. 그리고 세대수가 너무 적죠. 한 500세대도 안 되는 300세대 정도. 그리고 브랜드. 에피트가 요즘 광고를 많이 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메이저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역 대 신평초 중에 3개는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3개는 또 약하다. 그래서 좀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 분양가를 살펴봅니다. 최고가 기준 12억 4,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13억 전후로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900만 원 좀 추가되고요. 옵션, 선택을 뭐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다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것저것 한두 개 넣다 보면 2천만 원 금방이죠. 거의 한 최소 2천만 원에서 한 풀옵션이 좋다. 그럼 4천만 원 이상까지도 비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는 한 2천만 원 정도. 중도금 대출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는 조금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합하면 토탈 한 13억 원 전후가 총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13억 원 중에 얼마가 있어야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느냐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약금 20%가 필요합니다. 와, 요즘 계약금 20% 쉽지 않은데 계약금 20%예요. 이 말인즉슨 자신이 있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만 들어와. 20% 해도 팔려. 아쉽지 않아. 이런 겁니다.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최대한 자금을 일찍 땡기겠다는 거죠. 시행사 입장에서는요. 중도금 대출은 40%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표시가 돼 있죠. 전체 60% 중에 40%만 이자 후불제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2번은 본인이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중도금 대출 40%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20%, 총 분양가의 60%,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각종 옵션비, 중도금 이자, 취득세까지 내가 다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다 더하면 입주 타이밍인 2028년 4월까지 내 수중에 한 7, 8억 정도는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층,
1층 같이 분양가가 싼 경우는 한 7억 내외, 고층 분양가가 비싼 경우는 한 8억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우선 갭 투자는 안 됩니다. 네, 나 실거주 3년 유예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갭으로 일단 뭐 2년이라도 전세 주고 나중에 돈 모아서 가야겠다.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에게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여기에 중도금 대출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상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이 안 됩니다. 막혔고요.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이거 규제 지역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 규제에 걸리게 되는 거죠. 신용대출 1억 초과로 받고 1년 내에 주택 구입 시에는 회수가 됩니다. 신용대출을 받으시고 1년 뒤면 매수가 되는데 공고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대출받아서 계약금 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받아놓은 게 있으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 DSR은 미적용이죠. 네, DSR의 중도금 대출은 지금은 포함되지 않죠. 하지만 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으로 전환할 시에는 DSR 40%가 적용이 되죠. 1금 6금 기준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규제지역 스트레스 DSR 최대 3%포인트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DSR 3%포인트 가산이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금 계획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짜여질 것 같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좀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다룬 내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안전마진이 좀 생겼습니다. 대신 그만큼 실거주 의무 3년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은 있어요. 2028년에 입주니까 3년 뒤면 2031년은 되어야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지금부터 6년 뒤죠. 그러니까 6년간 자금이 묶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런 건 좀 감안하셔야 되고 주변 시세를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한 1억 원 정도 향후 좀 호재가 구체화되고 실현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마진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입지는 좋은 곳이지만 위례 신도시의 가격, 위례 신도시 거의 대장급이죠. 위례 센트럴 사이 실거래 2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위례랑 가깝다고는 하지만 위례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요. 차라리 좀 구성남 쪽에 가깝지 않나 가격은. 최근 해리스톤이 저층인데도 34평이 신고가가 15억이 찍혔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땐 좀 해리스톤과 상품성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입지의 힘으로 좀 어떻게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시다. 그리고 나는 7에서 8억 정도를 3년 안에 조달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청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규제 때문에 잠깐 눌려있긴 하지만 아직 식은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잡을 수 있다면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자, 복정역 에피트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